계속 월급은 줄어든 상태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막는다고 이제 다른 은행에서 받고 그다음 조금 더 금리 높은 데서 받고 돌려막기식으로 도청 문자가 오고 법원에서도 출두 명령이 떨어지고 이러는 게 지역은 충주에 살고 있고 나이대는 20대 후반 생산직제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 회사원입니다. 총 채무액은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 초중반, 월 변제액은 한 65만 원 정도 결과를 받았습니다. 변제 기간은 36개월입니다. 광주은행이랑 JT 친해저축은행, 모아저축은행, 예가람저축은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당시에 납부하셨던 한 달 금액이 어느 정도세요? 월 한 150 정도로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.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와이프랑 저랑 같이 벌면은 돈이 안 부족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아기도 나오고 와이프도 일을 못하고 저 혼자 벌어야 되는데 마침 첫째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직장에서 월급을 삭감당하게 돼서 이제 하나 두 개 정도까지는 갚을만 했다가 코로나가 1,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계속 월급은 줄어든 상태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막는다고 이제 다른 은행에서 받고 그다음 조금 더 금리 높은 데서 받고 돌려막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출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가지고 20대다 보니까 어린 나이면 네. 기rim회생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딱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. 저는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인생을 망치는 건 줄 알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도청 문자가 오고 법원에서도 출두 명령이 떨어지고 이러는 게 좀 겁이 나서 알아보니까 그래도 회생은 이렇게 막 안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. 차라리 지금만큼 힘들게 살 바에는 와이프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애기들한테 장난감도 많이 못 사주고 미안하니까 회생을 알아보게 됐는데 지름길 법무법인 쪽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회사 쪽에서 아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. 그래서 이제 회생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. 육아비 중에서도 좀 어느 쪽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. 일단은 육아비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장난감이나 애들 먹는 거나 젖병 이런 쪽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뭔가 본인을 위해 쓰시는 금액은 많이 없으신 거예요?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포기를 하게 되고 그거를 좀 더 와이프나 애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. 회생을 어쨌든 신청을 하시고 개시 결정까지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. 네. 그때 좀 어떠셨어요? 법원 쪽에 대한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나고 만약에 혹시나라도 만약에 안 된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불안감에 하루하루 계속 살았던 것 같고 이걸 한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불안감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변제가 되는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아직 결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똑같이. 요즘은 좀 마음이 어떠세요? 확실히 좀 많이 편해졌죠.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는 돈이 갑자기 50만 원이나 60만 원 쪽으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애기 못 사줬던 장난감도 사주고 와이프 입고 싶었던 옷도 사주고 그다음에 저도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하다 보니까 교우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. 보정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거나 어려웠던 게 있으실까요? 이제 소득이 좀 들쑥날쑥이라서 추가 제출할 서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지름길에서 원하시는 서류를 딱딱 알려주시니까 이제 저는 그것만 딱 준비해서 그냥 바로 팩스로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면은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. 그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이제 다른 법무법인 쪽에도 알아보기는 했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도 비싸고 그다음에 절차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계속 기다리기에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데나 저는 연락을 해보고 있다가 와이프가 여기 괜찮아 보인다고 후기도 많고 변호사님들 다 친절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들도 다른 데 비해도 좀 저렴하다.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채널을 보게 됐는데 실제 후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다른 채널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고 인터뷰하시는 내용들이 다 진술성 느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정도면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믿을만 하겠구나.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알려준 쪽으로 결국 그 종착지가 지름길이 된 것 같아요. 지름길 법무법인이라는 데서는 선임 비용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좀 빨리빨리 일 처리도 해주시고 제가 많이 해야 될 게 없더라고요. 다 해주시니까. 태아 쪽은 다 알아서 잘 부양가족으로 넣어주셔가지고 다른 데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다 해주시더라고요.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현재는 아직은 월세를 살고 있어서 그랑 애기들한테 좀 미안한데 변제가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제 이름으로 대출이 다시 나오는 상황이 되고 신용이 회복이 된다면 이제 와이프랑 애기들이랑 다 같이 살 아파트 전세를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. 대출을 받아서.
어린 나이에 이제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출을 받으시는 20대 분들이 많은데 대출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출을 받는 상황이 와서 저처럼 회생까지 오게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름길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회생까지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제가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회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.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되신 분들이라면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지름길 법무법인 통해서 회생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는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